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텐데요. 먼저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성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형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용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앞서 세 분 외에도요.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일 특별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동시 권영세 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시장님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시장님이 나오시니까 또 같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신 거예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좀 아유. 사진 같은 많이 나와주세요. 오, 예. 시장님 오늘 사생결담에서는 몇 번째 뵙는 거죠? 두 번째인가요? 처음 뵙습니다. 아 처음인가요? 예, 저는 제가 대담을 워낙 예, 많이 방송은 해가지고. 여러 번 봤습니다만 네. 나오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뵌 분 같아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비상 소집 응해주셔서 모두 다 고맙습니다. 야당 텃밭 지역에서요 얼마 전에 민주당 입당을 결정하셨죠. 뉴스의 중심에 선 분인데요. 권영세 시장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죠.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에 대해서 그럼 오늘 첫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공식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3선에 오른 권 시장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힌 뒤 입당 시기를 저울질해왔습니다. 권 시장은 여권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지난 7월 산업용 대마 자유특구 지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안동 역사부지 등 지역개발을 위한 정권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에 대해서 권영세 시장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안동시는 기차다. 우리 안동시에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높여나가고 또 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기관차를 앞에 붙이고 레일이라는 궤도 위에 안착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죠. 바로 안동시장님의 이 민주당 입당이었는데요. 의견이 참 나뉘었습니다. 입당할 거다, 아니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지난 10월 14일에 시장님께서 민주당 입당을 하셨잖아요. 입당을 결심하게 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시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과 정당의 관계는 막 기차와 그를 떠받치고 있는 레일의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민선지방자치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출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도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3선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무소속이 되고 난 뒤에 거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사실 했습니다. 네. 그 심정은 사실 10월 14일 날 제가 입당할 때 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이런 시기에 사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 이런 것들도 좀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어떤 대형 사업 이렇게 착수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중앙 정치인들의 러브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위중한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이 조금 이렇게 좀 수습이 되고 난 이후에 입당하겠다는 그런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당 차원에 우리 안동시가 달려온 어떤 주요한 어떤 길목마다 많은 도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광 거점 도시 유치하는 데도 중앙당의 어떤 도움이 있었고
또 우리 4월 19일 날 우리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대형 산불이 났는데 네. 그 피해 현장에도 이낙연 지금 대표입니다만은 대표께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예산 지원들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특별 교부세 한 50억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산업용 대마특구 7월달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산업용 대마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이 대마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청와대와 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중앙당 쪽에서도 많은 일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차라고 결단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까 저희끼리도 참 많은 토론이 오고 갔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하신 게 10월 14일이셨군요. 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에요. 경북 북부 지역에 북부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서는 5번째로 이제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되신 거잖아요. 유독 민주당이 여기에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당 시장님한테는 정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우리 도청 신도시 쪽에 지금 조성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쪽하고 또 우리 안동시하고 조금의 어떤 이질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안동시하고 또 신도청 지역 이런 지역들이 동반 발전하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입당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거치라든지 어떤 이런 이익들 같은 거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당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고 이렇게 격려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형성된 어떤 중앙의 정치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또 지혜롭게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안동시와 또 경상북도 북부 지역 낙후된 어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것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기하고 의미를 들어봤는데 사실 사생결단이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 아마 시장님도 보셨지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다 질문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좀 평가를 해보자면 네. 이전에 민주당 소속 경북의 기초단체장 분들이 이 1회 지방선거 때 당선됐던 박기환 포항시장을 제외하고는 이 여당일 때, 집권 여당일 때 이 기초단체장이 됐거나 이후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무소속이었던 김진영 영주시장 2000년에 입당을 하고서는 사실 지자체가 염원하던 이 커다란 국책 사업을 실제로 이룬 바 있고 지금 구미시장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장소영 시장의 경우에도 이 구미형 일자리라고 하는 이 국가 역점 사업이 제일 먼저 추진된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시장님께서 또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행정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정당을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게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당시에 지금 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야, 네 이익 때문에 당 옮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야당 쪽에 있는 당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을 바꿔서 당선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바꾸더라도 시민을 위한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여론이 있군요. 그렇죠. 이 다음번에 또 안동시장은 출마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권영세 시장님의 민주당 입당은 어쩌면은 예견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2018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 됐죠. 그런 서운함이 있고 무소속 당선 이후에 안동 시내 정가에 다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문이 바닥하게 퍼졌었어요. 네. 이렇게 이면을 보면은 일정 부분
시장님께서 의사 타진을 한 흔적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입당 의사를 밝힌 시점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갖고 있죠.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두고 시민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서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지지층 또 거기다가 무소속 어떤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그 2018년도 시장 선거에 있었던 그 서운한 부분을 한번 이 시기에 하나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입당 발표를 했다. 이런 정치적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정치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런 정치적 의도도 조금은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과거에 몸담았던 정당으로부터 네. 다시 복당해달라는 이야기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서운함보다도 무소속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4년을 보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제가 3선 마지막째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안동 시와 정말 시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 과연 무엇일겠는가 이런 쪽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을 좀 이루는데 네. 많은 어떤 애로가 있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쪽에 마음이 이렇게 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시장님이 민주당으로 입당하면은 또 시의회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집권 여당의 의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뭐 당정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권이 더 세지고 다음 이제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인데요. 그때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어떤 치적인 업적을 쌓게 되겠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도 나름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쭉 지배적 정당이었던 그 국민의힘당이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선택이 때로는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하고자 했던 그 의미에 충족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4.15 총선에서 아마 시장님이 판단하셨던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승부수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결과도 있다. 네. 네. 시장님 입당 의사를 밝힌 이후에 수많은 뭐 연락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좋은 연락도 물론 있었을 거고 반대 왜 그런 결정을 했냐라는 전화도 분명 받으셨을 텐데 현재 시장님이 느끼기에 주민들의 좀 여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지금도 사실은 무소속으로 이렇게 당선시켜주는 우리 시민들 또 지지자들 실망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겐 정말 미안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안동 발전의 청사진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대마산업 우리 산업용 대마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네. 거기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는 기업이 22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담을 수 있는 국가산단 이런 것이 조성된다면 아주 실용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인 우리 안동시가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흑묘, 백묘. 이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안동이 발전만 잘 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안동 시의원들, 민주당 시의원들이 갑자기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됐어요. 네. 게다가 이전까지는 시장님 입당하시기 전까지는 시장님과 관련해서 질타를 하고 막 측근들 비리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같은 당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껄끄럽진 않으세요?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 물론 자기 어떤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지만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직 사실은 야당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시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만은 당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또 잘못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고 꼬집는 것은 이런 건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우리 사람인데 왜 날 공격하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은 가지지 않도록 전도 당원과 또 시장의 어떤 입장 이런 역할들은 제가 분명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지금 상황은 이렇다고 봐요. 어차피 그런 이렇게 입당이 됐으니까 시장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안동시를 위해서도 다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으로 가고 있고 처음에 이렇게 시장님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 하는 의사가 발표됐을 때 이렇습니다. 시민의 의견은 권영세 시장이 왜 이래? 이렇게 됐죠. 다 그것은 놀라긴 했죠. 놀라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뭔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많이 있나? 뭐 때문에 의심을 이런 거죠? 네. 갖는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어떤가 하면은 일정 부분 자포자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입장에 보면 시민을 향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입당을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했으니까 입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 한편으로 이렇게 지역의 이렇게 정치권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특히 대구 경북 쪽은 지역 패권적인 정당 구도를 갖고 있게 되면 유권자들의 인식이나 또 아니면은 지역민의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영세 시장님이 민주당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경북 지역 내에서도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의식의 변화들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기대치는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영향이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꼭 한마디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네. 우리 안동이 기존에 계속 우파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때 또 우파 정당을 지지하거나 우파 성향 인물을 지지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발전도 발전이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진 정당을 우린 끝까지 지지하겠다 이런 의국충정 의절의 고향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무소속으로 나오셨지만은 만약 지방 발전하려면 당연히 여당 후보를 뽑는 게 맞겠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동 시민과 북부 주민들이 우파 정당을 찍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민들께서 처음에 무소속 하실 때 찍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보다도 올바른 길을 가라 이건데 지금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을 지역 발전으로 반드시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동 사람이기 때문에 안동의 정신을 이렇게 훼손해 가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동의 정신들 안동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지켜가면서 지역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그래도 실망하신 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워낙에 안동에 굵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이게 혹시 민주당 입당을 하셨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도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요. 우리 안동이 경북의 행정 수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이런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하고 어떤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약속들 분명히 걸어내고 네. 또 실현 방안들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대한민국 이제 K-뉴딜, 한국형 뉴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통령께서
또 9월 달에 우리 경북형 이웃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도 안동형 일자리 모델들 이렇게 발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형 지역 뉴딜이 이런 어떤 K 뉴딜이라든지 경북형 뉴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주도해 나가도록 최선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선 뭐 해야 될 일이 산적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한 5가지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됐는데 정부 내륙선이 수서에서 김천까지 가는 게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계획이 되고 있는데 점촌에서 안동까지 사실은 전국의 도청 소재지지고 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사실은 중앙선하고 중부 내륙선하고의 연결도 되고 또 교통 흐름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광 거점 도시, 1,000만 관광객 도시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마 산업 전용 국가 산단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국가 산단에 미분양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저께 총리께서 오셨을 때도 이런 걸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특구 사업자가 지금은 상용화 실증을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대마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해서 의약품을 만들거나 또 화장품을 만들거나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상용화가 가능하냐 안 하냐 실증하는 이런 특구 사업인데 이런 것이 다 되면 진정 지역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특구 사업자들이 22개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국가산단으로 지정만 받아놔 놓으면은 물론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이런 건 꼭 받아내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50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치면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5.2%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호수 중심선에서 봐서 가시거리에 있는 것은 전부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자기 어떤 집도 막 개축을 해도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일정 부분 해둘라 전국의 23개 다목적 댐들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우리처럼 이렇게 묶인 데가 없습니다. 소양강댐도 사실은 양구나 화천 쪽에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부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임기 마치기 전까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금년 12월 17일에 우리 안동 역사가 신역사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도심에 남아있는 유일한 어떤 땅이 사실은 역사부지입니다. 구역사부지입니다. 이게 한 5만 3천여 평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 국가, 우리 안동시 땅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입 가능한 부분들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철도공단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사장하고 원칙적으로 합의는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내년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 들어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건 참 힘드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도청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우리 원도심하고의 거리가 한 3-4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도를 이용해가 풍산까지 가서 이제 도청 진입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뭔가 좀 이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도청이 있고 도청 신도시가 있다면은 원도심하고 바로 연결되는 직선도를 하나 만들자, 직행도를 하나 만들자.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많은 돈이 듭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하고 또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이렇게 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아마 도비가 한 절반 정도 부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세월이 많이 가니까 저는 국도 대체 34호선 국도 대체 우회 도로를 만들어 달라. 국가가 전혀 만들어 달라. 물론 우리 시내 구간, 동 구간은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국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또 당의 관계 여로에 지금 건의도 해놓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 5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 내에 최대한 가능하게끔 그러게. 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임기 내에 다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으니까, 그러면 네. 네, 지금 2년 동안 다 하시기 어려우면 이 다른 공간에서 또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당 계획이 소속으로 있으신지, 하실 네.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요. 저는 사실은 시장 임기를 마치면 시장을 12년 합니다. 그 이전에 또 직업공무원 한 31년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45년 정도 공직에 일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안동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저도 생각은 하겠고 또 일은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는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이런 것이 제 확고한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또 제가 자연인으로 있더라도 그동안 또 정치인들하고 관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할 수 있는 협력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뭔가의 뭐 자리 욕심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필요로 한다면 네, 안동에 도움이 마다하지 된다면. 않겠다. 네, 라는 말씀이세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어떤 안동의 현안 수건 사업들이 어떤 입당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안동 시민이라는 누구나 그렇죠. 누구든지 네.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자칫 그렇지만 이때까지의 어떤 지역의 말하자면 민주당 쪽으로 입당을 한 예들을 보면 네. 또 아니면은 민주당 쪽에서 단체장을 지낸 지역의 예들을 보면 어떤 처음에 가졌던 기대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예들이 실제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국책 사업들은 요즘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합리성과 타당성 또 어떤 지속적인 어떤 거기에 문제에 집착하는 지역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모여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떤 한편으로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갖는 어떤 서운한 부분도 있고 기대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정치권들이 갈등 없이 한 자리에 녹여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 협치, 협의의 노력들이 정말 지금부터 더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이 앞으로 역할이 이때까지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생결단 처음 출연하셔서 말씀 쭉 하셨잖아요. 예. 혹시 좀 소개 좀 후련하세요?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셨나요? 예, 시민사회는 뭐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성진 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협치로 풀어내자. 그래서 안동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정파와도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도 협력을 해나갈 것이고 이런 것을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보자. 그런 어떤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임기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사생결단도 꾸준히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결어 들어볼까요? 어떤 거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상선약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또 굴곡진 것을 이렇게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선약수의 어떤 심정으로 제가 정말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장을 꾸려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제 개인적인 어떤 거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연기를 좀 시켜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의 입장은 시장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정말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생결단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보거든요. 다음번에도 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 두 분 또 새롭게 모셨습니다. 유희승 편집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승규 대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밖에서 좀 기다리셨나요? 네, 조금. 많이는 안 기다리셨죠? 네, 조금 즐겁게 유희순 대표님과 얘기하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표정이 더 밝아지셨더라고요. 예, 뭐 상주시 의회를 둘이서 조금 털어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상주시의회거든요. 그래서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주시의회 파행 끝에 정상화가 됐죠. 오늘 주제는요, 제대로 실제로 모든 게 봉합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의회 위상과 품위 손상 등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불신임 당해 의장직에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던 정재현 상주시 의장. 불신임 효력 정지와 신임 의장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17일 만에 다시 의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장직 박탈과 재선거 파동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의장직을 두고 벌이는 이전 투구에 상주 시민들의 피로도와 허탈감이 적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주시의회 파행 결과에 대해서 그런 유희승 의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를 처음 시작해보죠. 예, 시민의 짐 하겠습니다. 당내 갈등을 의회로 끌어들이고 동료 언간의 약속 이행을 의회 파행으로 몰고 간 상주시 의회 시민의 짐이었다. 그래서 시민의 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짐. 그렇군요. 지난 9월 8일에요.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을 가결해서 의원들끼리 고소고발 소송까지 가면서 파행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후반기 의장 취임 2달여 만에 이 불신임한 의결로 퇴진한 정재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시죠. 예, 그동안의 과정을 갖다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이제 후반기 의장단 선거 휴일정으로 상주시의회가 좀 길게 파행을 겪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허위 사실 유포, 의회의 위상과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정재현 의장에 대해서 이제 불신임안이 의결되었죠. 그랬죠. 이 불신임안 의결에 대해서 정재현 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네.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이 이제 인용을 함으로 해서 의장직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의장직에 이제 복귀를 하면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뭐 입장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이제 상주시의회가 파행을 겪게 된 것은 제도의 미비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고소고발을 다 취하하겠다. 상주시의회가 파행을 겪은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의회가 일단 일단락이 되는 봉합된 그런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봉합이 되니까 실제로 봉합된 거 맞아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도적 미비 때문이었다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사생결단에서 다뤘다시피 안 의원님께서 이 법적으로 이게 분명히 문제될 건데 이렇게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것은 그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하면은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네.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그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네. 크게 네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거 해당 사유 없습니다. 두 번째, 전반기 때 의장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의장이 지금 현재 의장으로 한 행위가 또 해당 사유가 없겠죠. 세 번째, 뭐 비리 시효로 허위사를 유포했다.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네 번째, 뭐 속기록에
뭐 의원수 참여한 걸 이렇게 잘못 풀렸다, 기재한 네. 또 풀렸다 했는데 이거 상주 이제 불기소 쪽으로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제도 안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전 제도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의회 내의 구성이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결코 봉합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또 터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응급처치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다시 탁 터질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다시 터질 수도 있다? 지금 봉합이 됐는데요. 네. 보면은 뭐 사과문도 그렇고 좀 진정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뼈를 깎는 뭐 반성 그래도 뭐 맨날 너무 쓰는 말이니까 좀 안 나오는데요.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멀쩡히 있는 시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네 그 반장 선거도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확실한 걸 내놔야 되는데 그냥 이래 넘어갑시다. 앞으로 잘할게요. 제도도 문제 있었어요. 이거는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참 시민들의 분노를 또 한 번 자극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쉽게 봉합될 거였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근데 상주시의회 파행을 놓고요. 공천권. 이 문제가 다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2년 뒤 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시의원들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렇게 소문마저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런 소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공천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엔 가보지 않았는데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네, 허진표 의원님도 그럴 거예요. 마음은 그렇다는 네. 거죠. 근데 행동이 중요한 취하진 않고, 거는 네. 공천권에 대한 마음을 넘어서 이 공천 과정이 시민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룰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어떻게 룰을 하더라도 이 공천권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을 하더라도 그대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공천은 공천, 당선은 별개인 구조를 만들어야 이 공천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지역구 국회의원 뭐 이미자, 김용동 그 욕할 에너지를 차라리 좀 다양한 정당들이 당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에너지를 쏟는 게 이 하나만한 공천권 논쟁을 좀 그만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뭐 이 부분 그렇습니다. 공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하여튼 명함 분명히 존재한다. 지방의회 공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슬퍼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번 파행을 계기로 상주시의회가 좀 제도 개선에 나서긴 했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조금 보면 교섭단체 구성, 의장단 선거 방식에서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좀 한다는 거예요? 진단을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교섭단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이 파행까지는 가지 않았다. 분란은 있을 수 있었지만은 네네. 그래서 교섭단체를 이제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금 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미 상정이 되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6분의 1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그다음 6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연합체를 형성하면 교섭단체의 구성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럼 교섭단체가 되면은 어떤 이제 특혜가 있느냐? 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할 권한을 주고요. 또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석수에 비례해서 운영위원을 배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 정리해 보면은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곡되면은 의회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또 있는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이번 의장단 선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회의 규칙을 이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은 이 현재 제도가 교황 선출 방식인 걸 갖다가 뭐 후보 등록제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선진적인 회의 규칙은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구 조정 이런 절차의 미비로 다음 회기가 열리면은
처리하는 걸로 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 가능성은 의결 가능성은 이게 이제 이분들의 이제 정재현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대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의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의결이 좀 돼야지 뭔가 했구나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의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따져볼 건지 방안을 제시하고 상주시정을 감시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가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낫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 파행을 겪는 동안 상주시장만 신났어요. 의회에서 쉽게 그냥 예산안이나 다 해주니까. 다 통과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 미비는 본인들의 잘못을 저는 가리기 위한 하나의 가림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림막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우리 프로그램이 사생결단이니까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교섭단체 자체에 대한 순기능은 오늘 좀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교섭단체 정치라는 게 나눠먹기라고 합니다. 이 교섭단체 안을 두고 나눠먹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정치는 나눠먹기 맞고요. 강자들만 나눠먹느냐 골고루 나눠먹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섭단체는 쉽게 말하면은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300명의 의견을 다 조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동시의회 18명이죠. 한 명 한 명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무시되기 쉬운데 조금 니들이 팀을 꾸려서 뭐 3명 아니면 이렇게 국회 같으면 20명 이렇게 팀으로 의견을 좀 뭉쳐서 너희들의 소수파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반영해서 조율하겠다라는 게 교섭단체 취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 18명 숫자 작지만 지방 정치에서도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매번 투표를 했을 때 다수파들이 독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꾸려서 소수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순기능은 조금은 있다. 물론 제도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주시 의회가 이 제도를 잘할 것인가는 물론 지켜봐야 시민들이 될. 판단을 못 치겠지만은 네. 제도 자체의 순기능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만 있으면 있진 않겠죠. 물론 순기능이 있는데 그걸 좀 잘 활용해서 잘 제대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주시 의회 또다시 파행을 겪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좀 계속 이 봉합이 또 터지지 않게 잘 가야 될 텐데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대까지 상주시의회 구성을 보면은 국민의힘 일색이든지 아니면은 무소속 한두 분이 들어오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크게 갈등의 소지가 없었고 또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당내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정해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8대 의회 구성을 보면 아주 다양한 정파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한 정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밖으로 표출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전반기 의회에서 이런 제도들을 보완을 했어야 됐는데 그 허송세월하고 막상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급하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는 꼭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호사가들이 뭐 새로운 싸움을 위한 휴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네.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뭐냐 하면은 2021년 예산안 심사가 기초회가 12월 중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2021년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나면은 8대 의원들의 실질적 임기는 겨우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1년 남았다는 거는 새로운 선거운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선거 치러야 될 사람들은 언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무서워서 못 싸우네요. 그렇죠. 싸움하려고 없고 단지 현역 의원들이 선택권이 있다면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특히 공천 탈락이 됐을 때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공천권자의 계절, 공천권자의 시간이 된다. 새해부터는. 그래서 뭐 아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럼 다시 터지진 않겠다는 예상이 드네요. 일단 교섭단체가 과연 필요하나를 짚어야 됩니다. 이 교섭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의원이 있으니까 거기 의사를 잘 이제 정리하고 또 힘을 모아서 잘 소통이 위한 건데 국회에도 있고 뭐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 재헌의 때 만들어진 건데요.
뭐 외국도 있고 또 뭐 광역자치단체도 교섭단체가 있고 뭐 기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수가 좀 많은 광역이나 기초에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상주시가 지금 몇 명이죠? 17명입니다.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13명입니다. 13명 그냥 그 식당 모습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교섭단체라고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몰라요. 그게 단체가 없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단체가 있으면 다 잘 될까요? 자리가 하나 더 생기죠. 교섭단체 원내대표.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보면 자리 문제는 자리도 있지만 돈에 관련이 됩니다. 조례 4조. 의정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 수행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시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난장막 치고 해결책 내놓고 또 돈 더 달라 이거 아닙니까? 반성한다면 돈은 달라 그러지 말아야죠. 이거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짚어야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있는다고 해서 상주시의회가 잘 돌아가냐 그건 논의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한 적 없는데요. 18명이라도요 정파다 있습니다. 17명도 다 정파가 있고 결국은 조직적으로 정치하는 게 정치의 속성인데 교섭단체가 있든 없든 어차피 조직적으로 당론 정해가지고 할 거를 차라리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저는 교섭단체가 없더라도 이미 교섭단체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위원장들 다 오더 내리고 있고요. 무소속 의원들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공식화시키는 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제도 한다고 해서 우리 경북의 지방자치가 뭐 완전히 바뀌지 않겠지만은 그 제도 자체는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 상주시 의원분들이 좀 분발해 주시고 안동시 의원분들도 좀 제도가 선용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좀 조율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교섭단체 구성하는 안은 그대로 두되 예산은 어디서 지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근거 조항을 의회 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쓸 수 있다. 그렇죠. 기존의 의회에 있는 돈 안에서 네네. 이 원내대표들 그리고 교섭단체들 간에 쓸 수 있다. 추가적인 시비는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좀 명시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초의회 사실 이번에 의장단 선거에서 문제가 터진 지역이 상주시의회 말고도 안동시의회 또 영양군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하기도 했는데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기초에 해결할 거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당선된 기초의원들을 한 달 동안 합숙시켜서 기초의 의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규정부터 좀 훈련하는 이 과정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전국적으로 안 된다면 경북 지역에서라도 저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또 그거 하면 시설 짓고 또 예산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활용해서 네. 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왜냐하면 의장 불신이나 의결한 거는 규칙만 살펴봐도 이거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 쏟고 돈 쓰고 하는 건 정말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를 좀 가질 네. 수 있게. 저도 그 훈련 받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재의 발굴과 교육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정당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뭐 밥 먹고 뭐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이럽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그것에 의원의 자질 함량과 규칙 그것도 들어가서 앞으로 좀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는 점을 꼭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무리로요. 유희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의원님들 시민의 짐이 아니라 시민의 짐을 들어주는 지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발. 짐이 아니라 지게. 지게. 제발. 이 지게 일은 유순 의원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걸 넘겨주세요. 하고 의원들한테 좀 계시니까 넘겨주세요. 안 하시니까 짐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상주시의 파행 봉합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상주시 의회의 지금 혼란 상황을 파행이라고 이렇게 기사들을 쓰시고 뭐 네. 또 시민들도 독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의회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싸움하는 것이 저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에는 당연히 다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느냐는 성숙된 민주주의가 또 개입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번 이야기를 다루고 나니까 우리가 지방의회, 기초의회 많이 다뤘잖아요. 네. 꼭 다음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생결단에서
지난 4년 동안 지방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유권자들 위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선거법에 안 걸릴까요? 네. 이게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만 밝히는 네. 것뿐이니까요. 저도 지난 상주시의 갈등들 보면서 길게 보면 성장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상주시의회 처음으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네. 경북 최초로 의장단 구성도 새롭게 바뀐 부분도 있었는데요.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변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만들어 주시기를 네,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북국보의 여러 문제를 다뤄왔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싹 다 바꿔주세요라고 한번 다음 선거 때 꼭 말씀을 노래 드리고 나오나요? 싹 다 바꾸어주세요. 싹 다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싹 다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 또 상주시의회 파행 결과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논란을 거쳐서 제2의 막이 열린 안동시와 상주시 의회입니다. 기초지자체와 또 기초의회 가장 중심에는 지역 주민, 시민이 있죠.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또 기록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 북부 시군의 행정과 의정 활동 사생결담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